EV3나 EV9이나 요 옆면 쪽에 순정 너트 자리가 있어서 체결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장착이 가능했는데요. 멤버 쪽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동그랗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륜도 안녕하세요. K트레일러 이상욱 팀장입니다. 원래는 저희 대표님께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튜닝 관련 사업 때문에 미국에 있는 2025 세마쇼에 답사를 가셔서 제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기아의 최신형 전기차 EV5 차량에 견인장치 장착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도 EV3나 EV9 차량에도 견인장치 장착을 해봤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비교 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착 전에 EV5 차량의 외관이 어떤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데요. 불이 켜질 때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서 켜지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부드럽게 간 다음 얘는 그냥 확 켜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는 EV3랑 비슷한 외관인데요. EV3가 이제 QM3와 비슷한 크기라고 본다면 EV5는 스포티지 크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스포티지보다는 크기 자체는 더 커 보여요, 느낌이.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꽤 크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기차답게 V2L도 되어 있고요. 차박 캠핑이나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는 이왕이면 EV5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이 좀 더 들어갔으면 멋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견인장치 장착하러 가보겠습니다. EV9이랑 EV3는 범퍼 탈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형식이 다른 건가요? 예, 맞아요. EV3나 EV9 같은 경우에는 옆쪽 부분에 EGMP 플랫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정 너트 자리가 있었어요. EV5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세대 플랫폼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순정 너트 자리가 없어서 범퍼를 탈거를 해내고 프레임 속으로 이제 삽입해서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돼서 나왔네요. 범퍼 탈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뭔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장착되는 방식이 셀토스나 토레스 보통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데요. 대체로 견인력이 프레임 자체에 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견인장치도 장착하시면서 전화 상담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오는 문의 내용이나 문제에 대한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견인력으로 이만한 카라반 같은 거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제일 많이 와요. 예를 들면은 견인장치의 견인력은 1.3톤인데 500급 카라반을 견인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 견인력 가지고도 이상 없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K트레일러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사례들을 보다 보면 더 많은 견인력을 요구하는 카라반을 쓰는 경우에 견인장치가 처진다거나 견인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 차대 부분이 찢어진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증해주는 견인력 이하로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그럼 견인볼을 관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견인볼은 지금 새 거기 때문에 꽂았다 뺐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드럽게 체결이 돼요. 좀 오래 쓰다 보면 다 철이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녹이 살짝 피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꽂았을 때 새 거와 좀 다르게 좀 뻑뻑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고착이 돼서 아예 빼고 싶을 때 못 빼는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좀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볼을 빼서요, 여기 안쪽 부분에 이제 WD 뿌리셔서 볼만 한 3-4번 정도 꽂았다 뺐다 해주시면 다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조금 관리는 해주셔야 되죠. 마무리가 돼 가시는 것 같은데 네. EV5 하부를 봤을 때 어떠신가요? 멤버 쪽을 보면 중형 SUV처럼 엄청 단단하게 나왔어요. EV3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단단하게 나왔다 보니 롤링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 잡아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EV5가 2륜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도 있어요. 견인해야 되는 차량이 4륜이 아니고 2륜인데 견인해도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라반의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2륜이든 4륜이든 이 견인장치가 부착되는 차대 부위는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견인력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아무래도 2륜보다는 4륜이 견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륜이라고 해서 못 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하부 쪽을 보면요, 멤버 쪽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보면은 센서가 있긴 하지만 동그랗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샤프트가 들어가서 바퀴를 구동할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해서 4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차주님께서는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시기 위해 견인장치를 장착하게 되셨고, 견인장치가 장착 전날 제작되어 나오자마자 직접 픽업해서 가져와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견인장치 시점에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다면 차 하부가 워낙 튼튼하게 제작되어 롤링, 스웨이 현상의 발생 확률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요즘 전기차의 생산과 빈도수 때문인지 전기차에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고객님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레저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K트레일러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